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뭔가 스파크가 튈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흑해에서 스파크가 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흑해에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정말 셀 수도 없는 기갑 부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사고를 당했던 시울프급 미국 핵잠수함이죠. 이게 정말 황당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미국 좋아해도 사실은 좀 비난할 건 좀 비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남중국해에서 사고를 겪은 시울프급 공격원잠 코너티켓 함이 아직도 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 해군이 사고 당일 한 달여 만에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천안함 사태 때 친북 성향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이른바 발기암초가 또 등장했습니다. 시울프급 공격원잠의 남중국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 해군 제7함대 조사단이 현지 시각 11월 1일 코너티켓 잠수함이 남중국해 특정 해역의 미지의 해상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함대 대변인은 현재 코너티켓 잠수함은 함수 밸러스트 탱크가 손상되어 괌 아프라 하버 해군기지에서 잠수함 지원함인 에머리 S 랜드함의 지원하에 응급 수리를 받고 있지만 원자로와 추진 개통은 문제가 없고 방사능 누출 역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코너티켓 함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지의 해산 Uncharted Sea Mount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휘 책임 추궁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고 직후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제기한 해저지형 충돌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미 해군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 해군의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해양조사선인 빅토리어스, 에이블, 이펙티브, 로얄, 임페커블 이상 5척을 7함대에 배속시켜 놓고 있고 10월 2일 사고 당시 에이블과 임페커블 2척이 남중국해에서 해저지형 조사 및 대잠 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코너티켓 함이 해저지형을 인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시큐리티의 조셉 트래비식 선임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코너티켓 함의 소나돔이 찢겨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와 잠수함 상단의 소나돔을 찢어 놓을 수 있는 발기암초, 그 말로만 듣던 발기암초가 남중국해에서도 수출이 됐나 봅니다. 자, 미국이 세 척을 가지고 있는 시울프급, 정말 인류 최고의 잠수함이라고 하는 시울프급의 2번함 코너티켓이 남중국해에서 모종의 작전을 하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함수 소나돔이 깨지고 밸러스트 탱크가 파손되고 해서 밸러스트 탱크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으니까 자망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 주행을 해서 괌의 아프라 하버까지 왔다. 거기에서 지금 비상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상 수리로는 되는 게 아니고 정식 조선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정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처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 해군이 공식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중국이 또 즉각 반박을 하죠. 아, 그래. 그렇게 어쨌든 그 부딪힌 그 자리가 어디냐. 그걸 밝혀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 영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냥 그 인공암초, 인공섬 그 영해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항해의 자유작전 하고 있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이난다오, 해남도 바로 앞 중국의 산야, 위린기지 이 코앞까지 거의 방파제 입구까지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해군이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또 정말 신뢰성 없는 이런 발표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천안함 사태 때 보셨을 겁니다. 좌파들이 주장했던 거. 갑자기 암초가 갑자기 나와서 천안함을 이렇게 때렸을 것이다. 발기암초설. 그런데 보면 가서 현장 보면 폭발에 의해서 천안함은 정말 케이블까지 끊어진 거. 그게 확실하게 그 폭발도 밑에서 올라온 폭발로 인해서 케이블 피복도 밑에서 위로 끊어진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발기암초설은 사실 무근이다 라는 걸 현장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코너티켓 소나돔이 이렇게 둥글하게 있으면 소나는 그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돔이 깨지려고 하면은 이 함수 의 상단 부분을 때렸다는 말이 되는데 그 상단 부분을 때리려고 하면은 암초가 갑자기 확 솟아와서 그냥 이렇게 내려치듯이 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발기암초가 꽝 때리는 이런 걸 도식화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7척의 해양조사선은 수중 해저지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저지도를 만드는 그 조사선이에요. 그럼 해저지도를 어떻게 만들면 들어가서 봅니까? 아니죠. 소나를 가지고 전부 다 탐지를 해서 해저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걸 다 이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나가 엄청나게 정교한 것이죠. 그걸 지금 5척을 투입해가지고 남중국해 모든 부분을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발기암초를 발견을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해저에 갑자기 뭐 촛대바위 같은 이런 정말 아무도 몰랐던 이런 암초가 있다. 누구 믿어지십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암초의 이 윗부분을 함수 윗부분을 이렇게 박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핵잠수함 당일날 하필 또 미린기지에서 핵잠수함 진급 핵잠수함이 하나 출항했어요. 그거 이제 마킹하러 헌터킬러하러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거 이제 나오니까 당연히 또 중국에서는 UUB 무인 잠수정 보내가지고 이 기지 앞을 또 감시를 했겠죠. 핵잠수함 나가니까 그 감시하는 UUB하고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미국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일단 사실은 발기암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달 나토가 흑해 일대에서 연합훈련 실시를 발표하자 나토 군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바이든 집권 이후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중해를 관할하는 미 해군 제6함대 사령부가 현지 시각 11월 1일 함대 기함인 마운트 휘트니가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곧 흑해에 진입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꺼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미국의 6함대 기함 마운트 휘트니가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흑해로 이동 중이며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포터는 러시아 흑해 함대와 대치 중이다 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일요일 미국 측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양국 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훈련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10월 말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집결한 상황에 대한 대비 조치인데요. 미 해군이 움직이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푸틴은 현지 시각 11월 2일 소치에서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고 미 해군 지휘함이 흑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미군의 이런 활동에 대해 러시아군은 페리스코프로 감시하고 해안방어 시스템으로 조준할 수 있으며 그들이 영해를 침범한다면 공격할 수도 있다 라며 나토의 흑해 훈련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가 터키제 드론을 이용해 동부 돈바스 반군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외무부와 국방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에 대규모 군사력을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와 바란스크 일대로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나토의 대규모 군사력 집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자, 이게 6함대 기함이에요. 6함대 기함 마운트 휘트니. 바로 7함대 기함인 블루리치하고 거의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쟁 지휘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반군을 지원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동남쪽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크림반도 스타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터키에게 TB2 무인 공격기를 아주 값싸죠. 그거 사가지고 그 TB2 무인 공격기로 러시아의 돈바스 반군을 폭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그 터키제 TB2 무인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터키에게도 항의하고 우크라이나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탱크하고 장갑차입니다. 뭐 그냥 뭐 기갑사단 이상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지도인데요.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국경 인근이에요. 우크라이나와 국경 인근이고 여기 노란색의 도로가 보이죠? 이 도로 따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키예프. 바로 우크라이나 수도가 있는 키예프와 연결되는 도로 접경상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갑 부대를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로 그냥 바로 진격해 들어가 버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큰일 났다 해서 나토 연합훈련을 소집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 휘트니 기함을 보내고 그 기함에 앞서서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기함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함대가 이제 소집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흑해에서 나토의 연합해군이 대규모로 작전을 하면은 러시아가 이런 기갑 부대를 키예프로 진격시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런 어마어마한 나토 해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소치에서 군 수뇌부 회의를 열고 자, 이 미군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는 페리스코프로 감시해. 페리스코프가 천만경 아닙니까? 그래서 잠수함에서 미군의 저 마운트 휘트니 또는 포터 이런 이지스함들, 지휘함들 전부 감시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격침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봄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전단을 뿌려서 지금 이 동북아시아로 올 때 그때 영국의 그 데어링 그 구축함 하나가 바로 이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입구까지 들어갔었죠. 왜냐?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 영해야. 우리 우방국인 우크라이나 영해야. 그러니까 니들하고 관계없어 하고는 영국이 구축함을 그 안으로 보내버리니까 이 러시아는 무슨 소리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영해로 들어왔으니까 가만두지 않아. 하고는 이 화력 통제 레이더 조사하고 막 그런 그 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호의 24 폭격기를 완전히 그냥 폭격 모드로 진입시키고 이런 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또 들어오면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영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토가 주장하는 영해와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토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게 나토의 주장이고 러시아는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는 공격한다. 페리스코프, 잠수함이 딱 지켜보다가 그냥 어뢰 쏴버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적 대치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흑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과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충돌보다는 이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야,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전 세계가 지금 동서쪽 그리고 중동 할 것 없이 전부 갑자기 화약이 득실득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분쟁 기왕 좋아하는 것 같으면 북한에 대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처럼 군사작전 한번 하는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런 소식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